자, 그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좀 오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너무 여유 부리다가 이마저도 진도를 못 나가면 깝깝해지니까. 자, 5, 6, 7, 8. 85, 6, 7, 8 중에서 오답 좀 알려주세요. 자, 7번 하면 6, 7. 자, 6번과 7번인데요. 7번을 애들이 좀 틀려요. 근데 나 이제 6번부터 할 거예요. 6번부터 할 건데 7번이 두 분이죠. 일단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도 고3 지문은 아무리 10호 혼자 틀려도 할 얘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틀린 지문에서 할 얘기가 더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제 혼자 틀린 것도 이제 시간 낭비는 아니라는 거죠. 가볼게요. 인간 종과 인간 문화는 발전했는데 무엇과 함께 동물과 식물과의 공동체, 전체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했어요. 오케이? 이건 이제 정한이 틀린 거지. 정한아, 첫 문제 봤는데 동물, 식물 중요한 중에 두 개, 딱 거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가장 큰 영향 중에서 근데 어떤 영향이냐? 인간을 지금의 그들이 무엇인지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을 make it human what they are. 인간들을 지금의 그들이 무엇인지로 만들어준 두 개의 큰 영향 중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큰 영향이 뭐냐? heredity and environment예요. heredity는 유전이에요. heredity, 유전과 환경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여기서 이제 끊는 거예요. 이 컴마가 이제 부연설명 동격 관계예요. 인간을 지금의 우리가 무엇인지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의 큰 영향이 뭐다? 두 가지는 중요하다고 했잖아. 두 가지는 중요한 거야. 헤레디티와 환경, 유전과 환경 중에서 환경이 의심의 여지 없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얘기 끝났어요. 봐봐요. 유전과 환경, 뭐가 선천적인 거예요? 유전이 선천적인 거고 환경이 후천적이잖아. 이 둘의 대조관계인 거야. 선천, 후천은 정말 많이 나오는 대조관계죠. 선천과 후천 중에서는 뭐가 더 강력하다? 후천이 강력하다. 주제 끝났어요. 근데 그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자, 그립 이만큼 남았는데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유전 그 자체도 암호화하는 거야. 암호화, 부호화, 인코드, 암호화다. 암호로 만드는 거예요. 부호화다. 뭘 부호하냐면 수백만 년간의 환경적 영향, 뭐에 대한? 인간의 지는 또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생물학적인 용어라고 해가지고 모르고 넘어가면 돼요. 지인이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지놈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게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국 발음은, 영어 발음은 지놈이고요. 얘는 유전체예요. 선생님 그게 뭐가 달라요? 낸들 알겠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유전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유전체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유전체는 우리는 같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네가 모여서 얘네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식,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결국 인간 유전체, 인간 유전자라고 해석해도 크게 달랄 건 없어요. 그 유전자들의 집단, 총체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유전 그 자체도 수백만 년간의 환경의 영향, 뭐에 대한? 인간 유전체에 대한, 인간 유전자들의 집단에 대한 수백만 년간의 환경의 영향의 결과였다. 가지고 결국 이 문장도 정원아, 유전과 환경 중에 뭐가 더 먼저인 거예요? 환경이 먼저죠. 환경의 결과가 쌓여서 유전자가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심지어 유전적 뮤테이션, 돌연변이, 이 새끼가 갑자기 돌연변이야. 돌연변이라는 건 엄마 아빠와 다르게 뭔가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그것마저도, 돌연변이마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예요?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초래돼요. 계속 환경이에요. 여기까지도 환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화는 결국 자연 선택의 결과예요. 자연이, 환경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 선택이 왜 발생하냐면 인간이 이러한 종으로서의 발달의 역사 동안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적 공동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따로 떨어져 산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의 생물적 공동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상호작용, 근데 누구와의? 다른 동식물과의 상호작용이 결정해주죠. 뭘 결정해요? 그들이 생존해서 번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뭐 문장은 길지만 그죠? 여기까지 문장은 길지만 한 번 더 마지막 문장 좀 길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또 다섯 줄이죠. 그렇지만 뭐 그냥 쭉 갔어요. 봐봐요. 진화라는 건 자연 선택의 결과예요. 근데 이 자연 선택은 왜 발생하냐면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서 발달하는 역사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뭐 물론 인류하면 700만 년인데 호모사피엔스 하면 30만 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10만 년인가? 30만 년? 호모사피엔스만 따지면 30만 년인 것 같아요. 루시 30만 년. 인간은 이런 공동체, 생물적 공동체의 일원이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동식물들과의 상호작용이 우리 인간이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줬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딱 이거니까요. 뭐 안 적어도 되겠지만 유전, 히레더티와 그 다음에 환경. 자,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 유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후천적 요소가 선천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이러면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몇 번 갈까요? 네가 처음에 몇 번 갔어? 3번 갔어. 그러면 내가 원래 보통 애들이 1번으로 많이 틀려. 그래서 내가 보통 1번 보기를 설명해 주는데 나는 네가 처음 1번을 틀린 줄 알았더니 딴 거로 틀린 다음에 이제야 1번으로 온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야 돼. 이게 니네가 이런 거 있어. 임팩트 또는 인플루언스. 니네 한번 이거 적어봐봐. 인플루언스, 임팩트 또는 이펙트 다 어떤 뜻이에요? 임팩트, 인플루언스, 이펙트 뭐예요? 다 영향, 효과라는 뜻이죠. 그러면 of A on B 이렇게 한번 적어봐봐. 이런 것들이 전치사를 갖다가 연애가 또 이제 이런 약간 이런 이 꼼꼼함. 근데 솔직히 알아. 너네가 이렇게까지 꼼꼼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너무 사람이 꼼꼼하고 그러면 또 인생 살기 피곤하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대략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 공부할 때는 꼼꼼해야지. 자, 전치사 of가 on이 쓰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보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치사 of와 on의 느낌을 A가 B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A의 영향, B에 대한. 그죠? on B, B에다가 A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끔 이 미친놈들이 이걸 바꾸기도 해요, 순서를. Impact on B of A.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A가 B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on B, B에 대한 A의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뭐의 영향? 유전에 대한 환경의 영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전에 대한 환경이에요. 환경이 유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오케이? 1번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뀐 거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 인간의 유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틀려 이거. 근데 이건 되게 기초적인 실수야. 이거 이렇게 함정 많이 파요. A, B가 나오는데 A, B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누가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인간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우리 인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몇 번 가야 돼요? 그래 5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 5번을 하는데 애들이 1번으로 많이 틀리더라고. 근데 정환이가 이제 1번으로 틀린 거지 두 번째로. 알겠어요? 그것도 챙겨냅니다. 잘 틀렸어.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는 글을 잘못 읽고 틀린 거고 두 번째에서는 보기에서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답에 가까워지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7번은 두 분인데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려. 근데 니네 내가 또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제를 찾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방향성,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원인이냐 결과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제는 봐봐요. too general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제가 너무 더 general이 뭐야? 일반적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specific이 뭐예요? 구체적인 거죠. 근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오케이?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적당해요. 여기가 답이죠.
여기가 답이죠. 이건 틀렸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솔직히 그렇구나. 너무 넓으면 안 되는구나. 너무 좁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뭔데? 그렇죠? 이게 애매해요. 이게 애매해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하나 따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시가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예시 중에 하나는 주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쳤어요? 예시가 어떻게 주제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왔고요, 영국이 나왔고요, 또 어디가 나올까? 호주가 나왔어. 오케이? 근데 주제에 영국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렇죠? 미국, 영국, 호주에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앵글로 섹슨족이잖아요. 다 영국에서 퍼져나간 애들이니까. 그렇죠? 뭐 영연방, 그렇죠? 거기서 영어 문화권 이런 걸로 잡아야죠. 어떻게 예시 중에 하나가 주제가 돼? 안 돼요. 우리가 병렬을 아까 뭐 병렬 얘기해서 내가 문법적인 병렬이라는 건 한 문장 내에서의 병렬이라는 건 구조 파악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내용적으로의 병렬은 2개면 중요한 거야. 근데 3개, 4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안 중요해져요. 그보다 윗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4개 이상이 나와버려. 3개 이상 나와버리면 그건 또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죠. 그 윗급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뜬구름잡는 얘기예요. 아 너무 넓어도 안 돼. 너무 좁아도 안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시 중에 하나. 그 여러 개의 병렬 중에 하나는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넓은 것도 우리가 구별하겠지만 너무 좁은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물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 이렇게 되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저 문제예요, 저 문제. 자 그러면 We lived it when we lived as foragers. forage라는 단어. 그래, 이 고3거는 다 의미가 있어. 이 forage라는 단어가 단어 뜻은 먹이를 찾다의 뜻이에요. 먹이를 찾다. 솔직히 forage라는 단어 고2 때 잘 안 나와요. 근데 고3 때 엄청 많이 나와. 먹이를 찾다. 근데 이 먹이를 찾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야, 사냥꾼과 농사꾼 중에 누가 먹이를 찾다더냐? 사냥꾼이죠. 이건 수렵 채집의 의미예요. 농사꾼이 왜 먹이를 찾아? 내 밭이 어디지? 뭐지 찾아? 지밭이 지집 앞에 있을 거 아니야. 왜 먹이를 찾아? 얘는 forage라는 건 farm의 반대예요. farming의 반대예요. 농사의 반대예요. 먹이를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forage는 지금 우리의 현대 문화보다 더 이전의 방식이 있는데요. 농사에서 정착하기 이전의 생활 방식이 바로 forage예요. 그러니까 forager 하면 먹이를 찾는 사람들 누구예요? 수렵 채집인이에요. 돌아다니는 애들 사냥하고 수렵 채집인 사냥하고 먹이 같은 거 열매 같은 거 채집하러 다니는 애들 이거예요. 옛날에 자 우리가 뭐로 살았다?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어요. 수렵 채집인으로서 근데 뭐와 함께 이러한 지상에 earthbound니까 땅에 묶여져 있는 거죠. 지상의 종교와 함께 religion, 종교를 왜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동물들이 최초의 존재였고요. 세상을 만들었고요. 선생님이자 조상이었어요. 우리 인간들. 아까 방금 저리 틀린 문제랑 비슷한데 첫 문장은 비슷해요. 동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걔네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선생님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agriculturalist, agriculture 뭐예요? 농업주의자, 농업가, 그냥 농부의 농부. 농업주의자 너무 거창하고요. 우리가 농부가 됐을 때 좀 더 발전했죠. 수렵채집에서 농부가 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look to the heaven, 하늘을 봤어요. 근데 뭘 위해서? 계절과 나쁜 날씨에 대한 지시를 위해서 하늘을 봤죠. 그러니까 야 농사와 사냥 중에서 뭐가 더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까? 그렇지 않겠냐? 아니, 사냥도 비 오면 눈에 안 보이긴 하겠지.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지 가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농사, 수확에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농사짓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이 어떨까? 그렇지? 비가 올까? 언제 여름이 올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랬을 때 왼절 아직 이제 끝나네요. 왼절. 우리는 뭘 봤어요? 동물의 형태를 봤어요. 근데 어디에서? 별들 사이에서. 니네 별자리 중에 constellation, 별자리 여기 나오네요. 별자리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사자자리, 큰 곰자리,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작은 곰자리, 전갈자리, 꽃게자리 있나? 꽃게자리 있나? 근데 솔직히 별자리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새끼들 그거 그래 보이지도 않아. 그죠? 졸라 껴가지고 아니 그냥 대충 이러면은 곰이래.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우리야 이런 거 안 하는데 얘네들이 진짜 맨날 얼마나 심심했을까.
좀 스마트폰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만화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하늘 보면서 이제 별의별 짓을 하다가 보니까 곰 같아 막 이런 거죠. 그렇게 알겠죠. 사자야 막 이렇게 신화 속의 어떤 보통 신화 속의 이야기 뭐 제우스가 뭐 해갖고 던져버리니까 큰 곰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누가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견우와 직녀 막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별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오늘 좀 긴 문장도 시켜보고 싶었는데 또 우리가 구문도 병행하고 있으니까 구문하는 날은 할 때는 해석보다는 구문에서 해석하던 거고 자 잠깐 한 줄, 두 줄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각자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틀린 건 정원이가 차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각자 한번 해주세요. 프톨레마이라는 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역시 기원전의 그리스의 철학가, 역사학자 또는 지도 제작자, 세계 최초의 지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독해는 할 얘기 되게 많아요. 이제 고3 독해는 진짜 약간 배경적인 게 프톨레마이오스를 또 알면 좋은데 이제 나도 잘 모르니까 나는 기초 정도까지만 설명해줘. 괜히 더 깊게 들어갔다가 내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봤나요? 정원해보세요. 컨스텔레이션은 이제 별자리라는 뜻이죠. 뭐 어디가 막혀있는 거야 지금? 48 한다면 지금 끝나버렸어요? 포르티리 좀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 그다음에 뭐 어디 좀 가야지 내가 뭘 도와주든 할 건데. 어디서 오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사람 이름이라고요. 컨스텔레이션 별자리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안 돼. 거기서 48에서 끝. 일단 문장이 여기서 끊기긴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끊길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이 문장을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일단 이거 지우고. 잘 해보세요. 48의 툴러의 별자리는 어부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뭐하냐? 별자리를 중에서. 별자리 중에서 어부 아까 어부 더 둘 중에서 뭐뭐 중에서. 그리고 20 그죠?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긴 한데 25개의 동물의 이름들 뭐지? 갑자기 또 이제 오늘 안 시키다가 갑자기 다 시키니까 또 긴장했나? 아니면 이제 연습이 좀 안 됐나? 야 너무 못하는데? 안 돼.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구문 연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적용도 시켜야죠. 숙제용 것뿐만 아니라 아닌 것도 이제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앞과 뒤가 아니라 가운데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도 못 해버리는 건 이건 심각해. 가운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ll but이라는 표현이에요. all but.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all but. 중요합니다. 근데 니네가 정말 이건 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맨날 이 얘기하다가 저기까지 못 가. nothing but과 anything but은 정말 알아주셔야 돼요. 물론 얘네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 물론 all but도 내가 알려줄 건데 지금 그 전 단계가 nothing but과 anything but이에요. 니네 이거 진짜 내가 한 번 더 들어주면 좋으니까 경고하는데 이거 모르잖아? 그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거 하려면 이걸 또 해야 돼. 맨날 이거 해. 근데 맨날 이걸 몰라. 그러면 그 다음은 못 넘어가. 미분을 할 수 있어야지 적분할 거 아니야. 근데 적분하려고 했는데 미분을 또 해야 돼. 맨날 미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미적분으로 이제 예를 들겠지만 구구단을 못하면 못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걸 못하면 답을 못 넘어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근데 맨날 까먹어. 진짜 너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새끼를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시작해. 나스팅 버티지 뭐야? 모르잖아. 야, 이제 알면 좋겠는데 진짜 모르냐? 나스팅 버?
얘들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저기로 넘어가고. 저건 또 어려워. 근데 저거 나올 때마다 하다 보면 이걸 아니까 저거가 이제 또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0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벗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옛날 얘기를 맨날 여기서 하니까. 좀 이제 이 얘기는 그 말이 되네. except라는 뜻이에요. except가 뭐예요? 뭐뭇을 제외하고의 뜻이죠. 내가 이걸 안 했겠냐? 자, 그럼 해석합니다. 봐봐. 문장을 해석할게요. 봐봐. 적었냐? I want nothing but money. 들어본 적 있죠? 나는 돈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 난 뭐만 원해? 뭐만 원해? 돈만 원해. only. 이거예요. 내가 노래까지 부르잖아.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나는 너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 I want only you예요. 나는 너만을 원해.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anything but 뭐냐? I want anything but money. 나는 돈을 제외하고 어느 것이든 원해. 그럼 뭐예요? 돈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거꾸로 해 거꾸로. 얘는 never예요. 이거 하잖아. 했잖아 이거. 근데 이거 맨날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Nothing but은 또는 nobody but은 only예요. 너 빼고 아무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너만 원하는 거고요. I want anybody but you 하면 나는 너 빼고 다 원해. 너만 아니면 돼. 가 되는 거죠. Nothing but이 only, 그다음에 anything but이 never가 되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all but이에요. 이 위에 게 돼야 이리로 넘어가는 건데 all but은 좀 더 어려워요. 이 but의 뜻은 똑같아요. 뭐뭇을 제외하고. 그냥 동그라미랑 쳐줄게요. 같은 뜻이니까. 그러면 얘의 뜻은 뭘까요? 1번 뭐뭇을 제외한 전부. 맞잖아요. all but 뭐식이 나오면 그걸 제외한 전부. 그대로 해석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거의 almost의 뜻으로 써요. 1번 뭐뭇을 제외한 전부, 2번 거의. 이게 왜 그러냐? 나도 이렇게 이해했거든. 이제 뭔가 머릿속 그림을 그리는데 봐봐요. 이거예요. 봐봐요. 이 중에서 이걸 제외한 전부, all but.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 중에서 거의 다. 그렇죠? 같은 애네? 같은 말이잖아요. 전체 중에서 이걸 제외한 전부. 그러니까 거의가 되죠. 하지만 독해에서는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뭐뭇을 제외한 전부로 해석할 때와 거의라고 해석할 때가 완전히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개념 이해는 똑같이 하는데 실제로는 1번 뜻과 2번 뜻을 따로 외우고 있으셔야지만이 해석이 돼요. 이 진짜 이거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맨날 모르는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옛날 사람이에요. 지도도 만들고 철학자에다가 역사도 연구하고 그림 그려주고 싶었는데 시간 없으니까 세계 최초의 지도를 만든 사람인데 세계 최초의 지도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랑 이제 아프리카랑만 해가지고 그때 몰랐으니까 다른 땅이 있는지 프톨레마이오스가 별자리를 갖다가 이름을 지은 거야. 48개 중에서 봐봐요. 몇 개를 제외한 전부가 생명과 관련돼 있었다. 1번 거의 몇 개만이 생명과 관련돼 있었다. 그리고 25개는 동물을 위해서 이름 지어졌다. 가 됐어요. 오케이? 양쪽을 했고 가운데가 문제인 거야. 자, 이때 것은 1번 뜻이에요, 2번 뜻이에요? 1번 뜻이에요. 몇 개를 제외한 48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몇 개를 제외한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45개가. 45개가 뭐예요? 생물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 40 몇 개 중에서 25개는 누구 이름? 동물 이름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식물 이름이었겠지. 아니면 사람 이름이었던 거야. 그래서 전체의 48개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한 전부. 뭐뭇을 제외한 전부. 1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걸 거의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돼. 거의 몇 개라는 건 몇 개보다 많다는 걸 적다는 거야. 몰라요? 거의라는 말을 한국말을 몰라요? 야, 너 몇 개 먹었어? 여기서 너 빵 몇 개 먹었어? 한 거의 5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5개 더 먹은 거야? 덜 먹은 거야?
굶은 거 아니야 거의가? 거기에 가깝게 더하잖아. 몇 개 거의면 몇 개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근데 몇 개를 제외한 전부면 몇 개 빼고 전체가 되니까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완전 다른 말이 되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말이 되니까. 그게 바로 생명과 관련돼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거의 절반 좀 넘네요. 동물에 이루어질 거예요. 별자리의 동물. 자, 그 다음에 of the 22 more that 22개 더. 근데 이 22개 더가 뭐냐? 17세기에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원전 사람이고 나중에 별자리가 22개가 더 추가되었는데 22개 중에서 19개가 또 동물 이름이에요. 아, 별자리는 이제 뭐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뭐 이름이에요? 동물 이름이라는 거죠. 동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아까 동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난 earthwork가 뭐예요? 땅에다가 일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알죠? 피라미드, 만리장성. 사람들이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죠. 뭐하기에? 하늘의 힘에게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하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제 바벨탑도 짓고, 바벨탑도 신화 속에 거긴 하지만 그랬을 때 그들은 그걸 동물의 모양으로 건설했어요. 그래서 또 페루잖아. 페루의 일부는 뭐냐면 1마일 길이가 1마일이 길게 1마일 1.6km가 넘는 그러한 토목공사가 있다는 거죠. 너네 그런 거 알아? 나즈칼 라인이라고 이 남미 쪽에 있는 건데 땅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보면 안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지만이 뭐 이렇게 막 약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이게 이 달팽이처럼 되고 유입돼 있고 이거 막 벌스에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땅바닥에 그림 그려져 있대잖아. 동물 모양으로 뭐 달팽이인지 벌스인지 이 벌스에 그거만 이거 외계인이 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들어도 있지. 뭐 세계 뭐 미스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그런 거 책 보잖아. 맨날 뭐 그런 거 있잖아. 공룡 나오고 뭐 괴물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오하이오에도 있었냐. 오하이오는 뭐야? 입안에 알을 갖고 있는 거대한 뱀, 막 뭐 여의 물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 오케이? 결국 이게 뭐예요? 동물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우리의 조상이었고 선생님이었고 별자리에서 사용되어졌고 토목공사와 어떠한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어떤 유적에서도 동물의 모양이 뱀과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 엄청나게 큰 애들. 동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뭐였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쉬웠어요. 물론 이 얼것은 내가 정말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긴 했지만 그러니 쉬웠습니다. 보기를 보겠어요. 보기에 뭐였죠? 387번 7번 1번에 인간이 동물의 형태에 대해서 fascination, 매력, 인간적 매력, 동물의 형태와 관련된 인간의 매력. 2번 사라지고 있는 종들을 기록하려는 노력. 3번 하늘의 덩어리가 뭐예요? 천체가 뭐예요? 별, 뭐 행성 이런 거야. 태양, 목성 이런 천체들에 대한 이름의 유래가 있고요. 4번 동물의 영향인데요. 과학적 발전. 그 다음에 5번에 역사적 배경, 천문학적 발전의 역사적 배경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 넓은 거보다는 다 없거나 너무 좁은 얘기들이에요. 자, 5번부터 갑니다. 5번 오답이에요. 왜 오답일까요? 천문학이 아니에요. 왜? 이거 토목공사는 천문학이 아니잖아. 땅바닥에다가 그림 그리고 집 지은 거잖아. 이게 어떻게 애스트로노미컬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동물의 영향인데요. 과학적 발전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 건물 짓는 게 뭔 놈의 땅바닥에 그림 그리는 게 뭔 놈의 과학적 발전인 거야. 그냥 동물에 대해서 어떤 소재화 삼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또 너무 좁아. 뭐예요? 5번과 똑같아. 헤븐리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천체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헛소리예요. 어디 지금 사라지고 있어 종들이. 뱀 사라졌어? 멸종? 그런 거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인간은 동물의 형태에 대해서 뭘 느낀다? Fascination? 매혹을 느낀다. 동물에 대한 매혹을 느끼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글에서,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글에서. 너무 넓거나 너무 좁은 걸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진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도 공부를 했었잖아. 그리고 나도 널 가르치면서 야 너무 넓으면 안 돼, 너무 좁으면 안 돼. 소용이 없어.
선생님 너무 넓은 게 뭐예요? 그때 다르지. 이거야. 어떻게 그걸 설명해 일반적으로? 넓이를 잴 거야? 아니잖아. 좁으면 몇 미터인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 이럴 때가 너무 좁은 거고. 이럴 때가 너무 넓은 거고. 오케이 또 넘어갑니다. 9, 10, 11, 12. 없어요? 그래요. 이럴 때도 있어야 돼. 이럴 때가 이래야지 우리가 이제 진도를 맞출 수 있는 거야. 물론 어쩌다가 너네가 오답이 많이 줄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겠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 4, 5, 6. 3번. 자, 3번 하나요? 그래요. 오케이, 3번 하나 해줄게요. 다 의미는 있어요. 의미 없는 고3 독해는 없어요. 뭐 목적별 빼고는. 93번. 자, 갈게요. 효과적인 코치는 prioritize예요. prioritize. 물론 또 단어를 모르니까 이것들 틀리니까. prioritize가 뭔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다. 자, prior, 형용사, 이전의, 그 다음에 priority, 명사, 우선순위. 얘들아, 우선순위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뭐 단어책에 다 똑같긴 하지만 그 다음에 prioritize 하면 얘가 우선순위를 정해.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다라고 외워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야? 안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야? 그래, 그러는 거지. 그냥 순위만 정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거야.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야. 뭐가 더 중요할까? 내가 지금 수학이 급하냐, 영어가 급하냐? 이게 바로 prioritize. 효과적인 코치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그러면 prioritize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겠죠. 효과적인 코치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그분들은 하나의 임무에 집중해요. 뭐보다 멀티태스크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독해에도 앞으로도 예전부터 말하지만 멀티태스크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이거 마이너스. 자 다음 문장을 또 누군가 시켜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까 정한이랑 찬이는 일단 기회를 줬으니 정한이가 둘 다 실습하긴 했지만 태민이부터 데이 언더스탠 효과적인 코치들은 그들은 이해를 그죠 뭐 얘기하고 있어요? 멀티태스킹은 또 다른 방법 그죠 뭐 하는 방법이죠? 말하는 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까요? 너가 몇몇의 일들을 그죠 임무들을 완성으로 그죠 완성하려고 하는데 완성할 거긴 한데 근데 none of which 이 부분이죠. 여기서 none of which 그 중에 어떤 것도 none 어떤 것도 매우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완성하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또 다른 말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오케이? 전 none of which예요. 니네 이런 거 잘해야 돼. 아예 예문을 하나 들어줄게요. 니네가 이 none of which가 나왔을 때 니네는 너네 관계대명사에서 이 선행사를 찾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선행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단수면 단수면 is, 복수면 are 이것뿐만 아니라 해석에 도움이 된다니까. 봐봐요. 적습니다. 이 예문. I have four brothers. 최대한 짧게 써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all of whom 최대한 짧게 써도 여기까지 써야 돼요. are married. 자 이렇게 해서는 93번 틀린 게 누구였지? 한 명이었는데? 누구였지? 정원이 한 명이지만 여기서는 이거 갖고도 문법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I have four brothers, all of whom are married예요. 최대한 줄인 게 이 문장이에요. 더 짧은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서 문장은 쉽지만 이걸 잘 써보세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4명의 형제들이 있고요. 그들 모두가 결혼을 했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가 중요하다? 이때 whom의 선행사가 누구예요? Four brothers가 되겠죠. 그들 모두가 결혼했다. 한 번 더 봅니다. 몇 개의 임무를 완성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매우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때 which의 선행사가 뭐예요? several task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아야지 말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어떤 것도 여러 개를 하는데 다 이상해. 가 된다는 거죠. 4명이 있는데 다 결혼했어.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법이 있냐면 얘들아 봐봐. 문장이 두 문장이죠. 근데 왜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썼는지 알겠어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and가 들어가면 나는 4명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결혼했다. 이때 whom이 선행사가 brothers라는 건 이때 whom은 brothers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관계대명사. 그럼 어떻게 할까요? all of who all of them이 되는 거죠. unmarried가 되겠어요. 결국 whom은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뭐 더하기 뭐죠? 모른다고? 관계대명사가 뭐 더하기 뭐의 역할을 해요? 뭐 더하기? 선행사 플러스 관계사는 뭐 하시고요?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죠. 뭐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뭐라고?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라는 게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이어주니까.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고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요. 그러니까 and, them이 whom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가 내가 여기다 but 집어넣을게요. but. 네가 여러 개의 임무를 완성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여기에 but이 있다라면 none of which가 아니라 글쎄요 none of them 써야죠. 그쵸? but과 them이에요. but them이 which가 되는 거예요. 사물이니까 none of which, 사람이니까 all of whom이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찾는 거야. 뒷문장 불완전 선행사 찾기. 자, 그 다음 또 이제 쭉 가볼게요. 이제 약간 이문법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다음도 그리 쉬워요. 자, 유홍장, 누구지? 유홍장, 장유홍, 중국 사람인가? 저기,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인 유홍장이 뭘 지적하냐면, 야, 뇌라는 건 한 번에 두 가지의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그럼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번에 몇 개에 집중해야 돼? 한 개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 번에 두 개를 집중하려고 하면 느려져요. 작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효과적인 코치는 어디에? 이런 것들에 집중해요. 근데 어떤 것들이다? need to get done,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먼저 당장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집중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구별해내는 거예요. 분리시키죠. 먼저 해야 될 거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떨쳐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정의가 나오네요. Separating what's important, 중요한 것을 separating A from B,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로 prioritizing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 반대편이 나오네요. 비효율적인 코치는 당연히 prioritize를 실패하겠죠. 큰 임무를 먼저 두는 것, 큰 임무를 먼저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Either A or 그들은 or 여기 있네요. 문장이 되게 길었네요. 자, 이 문장을 갖다가 여기까지 상호해보세요. Either A or B 내가 다 드렸으니까 그들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무제한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한한 시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그들이 뭔가를 다 할 때까지 내일까지 다 할 때까지 더
뭐 내일까지라는 말은 없고요. 뭔가를 다 행하기 위한 내일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제한의 시간.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아니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데 기말고사 끝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코치들은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시간을 정말로 뭘 해야 돼요? 정말로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뭐한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 더 하면 되지.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믿는다는 건 시간이 많다고 믿는 거예요? 적다고 믿는 거예요? 많다고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시간을 과소평가한다는 건 많다고 믿는 거예요? 적다고 믿는 거예요? 과소평가. 적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미루는 거고요. 얘는 너무 시간이 적다고 느끼니까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거야. 중요한 거 안 해버리는 거야. 둘 다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능력? 이 임무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짐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직히 여기부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지 여기부터도 안 읽어도 되는 거였어. 아니 너무 심했다. 그래서 너무 심했지만 효과적인 코치들은 우선순위를 정한다. prioritize가 어떤 말인지만 알았다면 이런 문장들은 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별하는 게 구별해서 먼저 하는 것,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니까.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제목인데 솔직히 정한이가 이 정도 글도 못 읽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목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틀렸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네가 찾고 너의 오답을 먼저 나한테 얘기하고 네가 찾으세요. 제보보다 4번이고 예. 1번이 그쵸. 아니 미친놈아 어떻게 prioritizing이 inefficiency로 이끌어요. 비효율성으로 이끌면 안 되죠. 얘는 플러스니까. 아니 너 왜 그래? 너 혼자 맞고 싶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너만 맞을 거야? 어? 애들 다 틀리니까 아 설마 야 효과적인 코치가 나쁜 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플러스로 생각하겠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 혼자 맞지. 그치? 그렇잖아. 제일 어려운 문제 정답률 15%짜리. 그러니까 너 혼자 맞는 거야. 근데 나머지 문제 다 틀릴 거 아니야. 그치? 그거 하나 맞은 다음에 야 나 이번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맞았어. 근데 막 5등급이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뭐 약간 남자로 가자. 그죠? 효과적인 코치면 플러스겠지. 일단 선생님 안 했었잖아요. 그래 뭐 나는 바보냐. 나도 그런 경우 있다는 거 아는데 그래 너 일단은 플러스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맞을 문제가 너무 많아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려운 건 있겠지 당연히. 또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7, 8, 90 잘하면 조금만 시간을 오버한 다음에 진도를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7, 8, 90 7, 8 500번 500 8 8 7, 8 세 개를 해야 돼서 약간 좀 버겁긴 한데 7, 8, 500번 그러니까 잠깐만 7, 8은 정한이만 있는 거고 500번 500번인가요? 500번과 8번이니까 7번 1명, 8번 2명, 0번 1명, 1명이네요. 7, 8, 0인데 1명, 2명, 1명이니까 7번 빨리 가고 8번까지만 할까? 500번은 오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그냥 좀 가버릴까? 자, 가봅니다. 이것도 조금 괜찮아요. 너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 의미가 있다니까. 너네 이거는 논리 전개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아니면은 대조관계 A와 B 대조관계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되게 깔끔한 논리 전개예요. 그러니까 뭐 통념 진실 나오거나 실험 결과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점과 해결책 나오거나 이러면 깔끔한데 그러니까 뭔가 잘 못 쓴 거 있잖아. 이 새끼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에 딱딱 맞춰가지고 막 병렬 맞추고 아까 내가 했던 대로 순서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이 시들을 약간 자기의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개성 이러면 그게 어려워진 거거든. 내가 이 글이 좋은 글은 아니에요. 나 이걸 좋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아니 맨날 좋은 글이고 맨날 완벽한 글만 볼 거야?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글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글을 잘 읽으면 정말 제대로 쓰는 글들은 물론 제대로 썼기 때문에 더 내용적으로는 깊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새끼 뭔 말하는 거지? 한번 가봐봐요. 우리는 봤어요. 뭐냐면 많은 종들의 개체들이 좀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altruistic. 물론 어휘를 몰라버리면 깝깝해요. 단어 찾아다니네. 어떠세요?
네 놈이 아무도 안 찾았다고? altruistic, altruism, selfish의 반대예요. selfish, 이기적인. altruism, altruistic, 몰라? 이타적인. 이타적이란 거 알죠? 이기적인 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요. 이타적인 건 남을 위한 거죠. 이 착한 거, 이타적인 거, 착한 거. 그래서 많은 종들의 개체들은 좀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언제? 가까운 친척과 친족들이 이익을 얻을 때. 근데 언제보다? 오직 친척 아닌 애들이 이익을 얻을 때보다. 그러겠죠? 그렇죠? 첫 문장 좀 어려웠나요? altruistic 찾으라고요. 결국 뭐예요? 우리 속담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바깥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이 말이에요. 그렇죠? 친척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때 좀 더 이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게 뭘 보여주냐면 친척들이 이익을 얻을 때 더 이타적이야? 그러면 뭘 보여주면 그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인식하냐면 그들의 중 중에 어떤 멤버가 그들의 친척이고 어떤 멤버는 아닌지를. 아니 팔이 안으로 오려면 이 새끼가 내 편인지 아닌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모르면 어떻게 안으로 굽겠어요. 알겠어요? 괜찮지? 결국 동물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 못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게 내 새끼인지 아닌 새끼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How does this occur? 질문 나왔어요. 결국 이때 this가 뭐예요?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할까? 이때 this가 뭘 가리키는 거야? 이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recognize예요.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할까? 인식이 어떻게 발생할까?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동물들이 친척을 알아보는 방법. 그치? 뭐 냄새, 뭐 외모, 뭐 본능,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훈련, 뭐 이런 거. 그치? 어떻게 하면 아니면 뭐 색깔, 뭐 시각, 후각, 청각, 뭐 이런 거, 소리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은 뭐다? 개인들은 by no means 결코 무엇이 아닌 개체들. 개인보다는 개체 지금 동물들 얘기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내 새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뭐 친척이라면 된 거니까 결코 무엇이 아닌. 근데 핵심은 뭐다? 결코 이 개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정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제가 그게 이상한데? 안 이상해? 나만 이상해? 핵심은 뭐다? 개인들이 이 문제, 어떤 문제? 이 구별, 인식 문제에서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나만 이상하구나. 자 예를 들어서 몇몇 새 종들이 있어요. 어떤 종들이냐면 부모가 그들의 자신의 새끼를 무시해요. 근데 뭐 한다면 그 새끼들이 둥지 바깥에 모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둥지에 있다가 이 새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약간 새들 좀 그러잖아요. 새들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있다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쿠쿠 알아요? 쿠쿠? 너네 집에 있어요? 쿠쿠? 밥도 있으면 밥 써. 쿠쿠. 그죠? 쿠쿠가 막 뻐꾸기. 우리 집에도 쿠쿠예요. 너희 집 쿠쿠 아니야? 그 쿠쿠가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증기 배출합니다. 나오잖아. 쿠쿠 뻐꾸기나 다른 새들이 알을 갖다가 그들 둥지 안에다가 낳잖아요. 디파짓이라는 게 넣다, 축적하다, 쌓다. 여기서 이제 알을 낳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뭐 한다? 그 새를 갖다가 돌봐줘요. 근데 언제? 걔가 부화했을 때. 마치 뭐인 것처럼 걔가 자기 새인 것처럼. 내 새끼인데 둥지 바깥에 나가면 내 새끼가 아닌 거야. 그렇죠? 남의 새끼인데 내 둥지에 들어오면 내 새끼인 거야.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이거 본 거 같아. 뻐꾸기가 되게 큰 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그만 새한테 알을 갖다 거기다 낳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그 새가 내 새끼를 돌봐주는데 나중에 이 새끼가 나보다 커져요. 막. 그래갖고 엄마 새보다 새끼 새가 졸라 커. 막 그런 거 어렸을 때 본 거 같아. 무슨 동물양국에서. 이런 거니까 결국 이 새들은 자기 친족 관계, 자기 새끼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해 그리. 그래서 결국 이러한 관찰이 뭘 보여주냐면 이 개인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regard A as B. 너네 regard 나오면 저 뒤에는 as를 갖다가
야, 너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늙었잖아. 나도 보이는데 니네가 안 보이면 안 되지. Regard the AHP. 어떤 동물,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을 뭐라고 여긴다? 친족이라고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똑똑한 거야,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야. 집에 갔더니 모르는 애가 있는데 뭔 자식이야 그냥. 비록 뭘지라도 어떠한 가까운 신체적 resemblance, 유사성, 비슷한, resemble, 닮은 거잖아요. 닮음이 없을지라도 이게 내 새끼가 아닌데 그냥 내 새끼라고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논리가 봐봐요. 동물들은 친족 관계에서 이타적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 동물들이 친족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네? 괜찮지?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할까? 그럼 뭐예요?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구별을 못한다가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결국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어디가 주제일까? 정하나.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구별을 못한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 글로 가야 되는 거야. 뒤쪽에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구별을 못하는데 구별하는 방법을 뭔 필요가 있어? 오케이? 97번 답은? 넌 주로 제목을 많이 틀리는구나. 근데 원래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막 제목이 좀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 갖다가 약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기에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국어 영역이 되는 거지. 뭘까요? 5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Is it always precise? 항상 정확할까? 라고 의문은 정확하다나 안 하다가 주제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의문 만드는 거야. 항상 정확하 아니야, 정확하지 않아.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98번에 두 번이었죠. 98번도 할만해요. 니네 그 터그 앤 웨그 줄다리기 같은 거 운동했 날 그런 거 하잖아요. 체육대회 날. 근데 솔직히 줄다리기 할 때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닌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가고 그렇죠? 아예 들어 누워 있으니 그냥 힘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 다 이렇게 뒤로 하다 보면 뒤로 이제 몸이 뒤쪽으로 기울어지잖아. 그럼 그냥 거기 기대고 있는 거지. 그럴 일때니까. 니네 약간 이 소재가 그거야. 이게 너네 마차를 뭐 개썰매 같은 거 있잖아요. 썰매 이렇게 끌잖아. 이렇게 끌잖아. 너무 많이 끌었나? 보통 혼자 끌면 지가 모든 힘을 다 받잖아. 팽팽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다고. 그러면 여기 1번, 여기 마지막 번 어디에가 제일 빡세? 마지막에가 제일 빡세. 여기는 항상 팽팽하거든. 근데 여기는 약간 달리다가 살짝 늦추면 약간 헐렁해지잖아요. 이제 이게 줄이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잖아. 그치? 근데 물론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리더야. 얘가 길을 이끌어야 되니까. 얘가 제일 똑똑하고 힘센 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힘센 애를 여기다 놓는데요. 그리고 말을 갖다 계속 바꾼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빡세니까 계속 이제 순환을 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개썰매 그런 스포츠 있잖아요. 이제 개썰매 갖고 이제 뭐 이제 알라스카 이런 데서 이제 썰매 타고 다니고 경주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갈게요. 맥시밀리언 윙글맨이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기술자예요. 근데 얘가 말들의 성과, 수행 능력, 말들의 성과에 대해서 1913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뭐라고 벌써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연구를 했는데 결론 나와버리네요. 뭘 결론이었냐면 두 마리 코치가 아까 그 코치가 아니라 마차라는 뜻이 있어요. 마차를 끌고 있는 두 마리의 힘은 power did not equal 같지 않았대요. 무엇과? 각각의 말의 힘에 곱하기 2와 같지 않았다는 거야. 뭐지? 1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아니었던 거야. 한 마리를 더했는데 더한 것과 두 마리의 힘이 같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또 뭐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라서 얘가 확장한 거야. 연구를. 인간에게까지 확장한 거야. 말이 한 마리를 더하면 그 합계가 같지 않구나. 곱하기 2가 아니구나. 그럼 인간은, 자 이제 인간의 실험. 그가 몇몇의 남자들에게 밧줄을 땡기도록 시키고요. 그리고 그 힘, 각각의 개인들에 의해서 적용되어진 그 힘을 갖다가 measure 측정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만약 두 명이 함께 밧줄을 땡기잖아요. 그러면 각각이 그들의 개인적인 힘의 93%를 투자했어요. 93%를 투자하는 건 100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면 100을 다 쓰는데 같이 하면 93. 제가 하겠지. 이거야. 그 다음에 3명이 함께 밧줄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늘어 줄어? 줄어. 85야. 그 다음에 8명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의 힘의 절반밖에 투자를 안 하는 거지. 묻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 할 겁니다. 과학은 이것을 사회적 러핑 효과라고 불러요. 오형식이에요. 아, 이 사회적 러핑 효과가 명칭이구나. 물론 이독해락에서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몰라도 되지만 결국 이건 언제 발생하느냐, when individual performance, 각각 개인의 수행이, 개인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오케이? 수행평가 하는데 개인 과제는 열심히 하면서 조별 과제 개판치고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농땡이 쳐도 티가 안 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개인의 성과가 집단의 노력과 함께 blend into, 섞여 들어가잖아요. blend, 섞이다. 결국 이거는 로라는 게 줄 열기지만 노 젓는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해요. 근데 노 젓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야? 함께 여러 명이서 이렇게 노를 저으니까 남들 할 때 살짝 물에다가 깊게 안 집어넣고 살짝 위에만 이제 탈랑탈랑. 그러나 not in relay racing, 이어달리기에서는 안 돼. 이어달리기는 뭐예요? 단체 동기이지만 나의 개인 성과가 보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뭐 때문에 개인의 기여가 이어달리기에서는 분명하게 명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가 집단으로 갈수록 들이는 노력과 힘이 는다, 준다가 된 거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묻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답은? 뒤에 더 있어요. 그래요? 나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끝날만한 일인데. 그래서 사회적 러핑이라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합리적 행동. 이게 왜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약간 못된 거 아니야? 근데 물론 합리적이겠죠.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뭐 더 안 봐도 되는 거야. 이제 이런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평가인데요. 왜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가? 언제? 절반으로 충분한데. 남한테 묻어갈 수 있는데 왜 하느냐? 특히 언젠데 이런 작은 지름길이 알아차려지지 않을 때에는, 남들이 내가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건,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건 어려운 길, 편한 길, 편한 길로 가는 게 눈에 띄지 않을 때, 알아차려지지 않는데 내가 뭐로 다 해? 간단하게 사회적 러핑이라는 건 약간 부정행위죠. 치팅이에요. 근데 그 치팅이 뭐냐면 우리가 다 guilty, 죄책감을 느껴요. 조금 약간 미안하잖아요. 이제 묻어가면서도. 비록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발생하지만 다짐법처럼 그것들이 말에서처럼 말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은 우리가 미안해할 수 있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정행위의 형태이다. 잘못된 형태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가 되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몇 번? 1번이에요. 왜 팀은 게으른가? 가 되는 거죠. 왜 팀은 게으른가? 자, 내가 러핑이라는 단어. 이게 진짜 조금 참신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러프라는 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이게 이런 거예요. 러프, 이게 덩어리진 걸, 뭉텅이진 거 갖다 러프라고 하거든요. 코스트는 뭐예요? 예? 해안가죠, 해안가. 해변, 해안가. 근데 얘네 둘이, 아니 러프와 코스트는 중학교 기초 단어잖아요. 러프 덩어리, 코스트 해안가, 해변. 씨 코스트 해안가, 바닷가. 얘가 빈둥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얘가 어원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나는 뭐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난 이게 쓸모없는, 말도 안 되지만 뭔가 덩어리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이게 숨어가고. 그 다음에 야, 해안가 가면 사람들이 바빠요, 한가해요? 한가에 놀러 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산책하면서, 그러니까 난 그런 느낌을 그냥 이해했어요. 아, 덩어리 짐짝처럼 가만히 있구나. 그 다음에 해안가 가가지고 한가하게 놀러 다니는구나. 그래서 러프와 커스트가 빈둥거리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러프와 커스트가 빈둥거리다의 뜻으로 쓰인다는 건 이 고3 기출에 나오니까 내가 또 알려준 거아니야.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빈둥거리기 요건. 사회적 빈둥거리, 사회적이라는 건 혼자라는 거야, 같이 있다는 거야? 같이 함께 있을 때 빈둥거리는 효과가 바로 social loving effect.
물론 이런 정도의 용어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죠. 이런 배경 지식까지를 외울 수는 없지만 rough와 custom가 좀 약간 특이한데 이런 뜻도 있어.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번. 자, 갑니다. 대소관계입니다. 이거 팀이 틀린 거죠? 봐봐요. 계획은 네 뇌의 오직 절반만을 포함해요. 근데 그 뇌의 절반이 뭐냐? 너의 논리적 사고를 통제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관적 너의 뇌의 절반은 그 계획 과정에서 서로 바깥에 남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좌뇌와 우뇌 중에 누가 이성적 판단, 누가 감성적 판단? 좌뇌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고요. 오른손잡이. 우뇌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거야. 좌뇌가 합리적. 야, 니네 이건 알아야 돼. 좌뇌가 있고요. 우뇌가 있으면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독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이성이고요. 얘가 감성이에요. 얘가 합리적이고요. 얘가 계산적이고요. 얘가 체계적인 사고를 해요. 근데 얘는 창의적이고요. 독창적이고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뇌 중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내가 전문가가 아니까 더 깊게 얘기하면 난 또 틀려. 근데 좌뇌가 감성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겠지. 이래서 뇌가 절반이 휴가되면 아예 맨날 울고 있겠어요? 아무 생각 못하고. 그건 아니겠지. 근데 주로 좌뇌는 우리 인간의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면서 저런 영역을 하고,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하면서 주로 이런 역할을 한다. 나도 이걸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거니까. 물론 100%는 아니겠지. 근데 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조관계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아예 그렇게 해보자. 이게 빨라. 이렇게 보는 게 빨라. 좌뇌를 A라고 하고 우뇌를 B라고 할게요. 계획이라는 건 오직 우리 뇌에서 논리적 사고를 통제하는 뇌의 절반만을 포함한대요. 결국 논리적 사고니까 A요, B예요? A요. 계획은 A예요. 그러면 나머지 직관적인 절반은 계획 과정에서 배제되어져 그 바깥에 남겨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 직관적 절반이 A요, B예요? B예요. 됐나요? 다음 문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조관계가 보이면서 방향성이 뭐예요? 네가 계속 고집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한다? 야, 무조건 계획을 세워야지 라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잘라버리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뭐로부터? 너의 직관적 자아로부터. 직관적 자아. 너는 계획을 세우는 건 A죠. A를 세우겠다고 하면 너는 뭐로부터 차단되어지죠? 얘는 뭐예요?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제공해주는 내적 즐거움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태민아 이것에서는 직관적 자아가 제공하는 내적 즐거움에서부터 차단되어지죠. 결국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A랑 B 중에 뭐가 플러스?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시니까 선생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뒤에 나오면 더 나와. 근데 이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모르겠다고요? 네가 항상 A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너는 B와 그 B가 제공하는 내적 즐거움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너 자신을 차단하게 된대요. 알겠어요? 뭐가 플러스예요? B가 플러스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그러다 보면 인생 피곤하잖아. 너무 꼼꼼하고. 자 그러면 to break planning addiction 이걸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계획의 중독을 깨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처럼 맨날 계획 세우는 것도 중독인 거야. addiction. 그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너 자신에게 하나의 자유를 허락한다. 좀 자유롭게. 당연히 자유는 A겠어요? B겠어요? B요. B로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유가 뭘까? 아직 글은 또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하루를 보내도록 결심하래요.
근데 뭐 하면서 어떤 공원이나 이웃을 탐험하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호기심. 호기심은 A겠어요? B겠어요? B예요. 너의 유일한 안내원으로서 호기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지? 가보는 거야 호기심으로. 다음번에 네가 누군가에게 끌림을 느끼면 매혹당하면 저 사람 누구지? 이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 자신을 갖다가 소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서 번호 따라하는 거죠. 그거 해야 돼. 호기심으로.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 여자 누구야? 가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운 친구를 사귀겠죠. 아니면 욕먹거나. 그러면 너 자신에게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뭐할? 직관을 따를 수 있는. 직관은 A야 B야? B야. 그렇게 자유를 줌으로써 좋을까 나쁠까? 좋겠죠. 너는 너의 감수성을 발전시키고요. 내적 목소리에 대한. 그리고 너는 뭘 배우게 돼요? 조용한 메시지를 듣는 걸 배워요. 근데 너의 삶을 하나의 모험으로 만들어주는 얘기겠어요. 너무 A로 계획하다 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B가 제공해주는 모험, 자유, 즐거움, 호기심. 그죠? 그러니까 A, B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그 단어의 어떤 하나의 뜻보다는 얘가 이쪽인지를 갖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받아들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되게 이쁘게 내 머릿속에 착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얘가 이쪽이구나 이렇게 샥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글이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글도 좀 더 약간 상대적으로 쉬워지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글도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이쪽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있구나. 이게 플러스가 맞네. 응? 물론 그러다가 너무 어려운 글은 또 이게 뭐였는지 막 헷갈리기도 해. 근데 이 정도로 충분히 이게 샥 가는 거지. 자 답이 500번에 몇 번가요? 5번. 그래. A에 얽매이지 말고 B에 따라 행동해라. 그렇잖아요. 지금 한글도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A에 얽매이지 말고 B에 따라 행동해라. 얼마나 좋아. 대중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썼다가 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은 오래 했는데 이 정도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보다는 더